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 9월 10일 제75차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내용입니다. 대한애국당은 기존 정당과 다르다. 국민들의 힘든 삶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어제는 북한 건군절로 평양광장에서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국군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8.15 건국일 자체를 부정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행태가 결국 반대한민국으로 간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대북 특사가 가서 실질적인 서류를 받아온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접대치레로 한 말을 마치 그것이 결정된 양 떠들고 있습니다. 한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4.27 선언 이후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1년 내에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는 미국 측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년 내라는 말이 없어지고 트럼프 임기 내에 하겠다고 언론 방송은 처음으로 김정은이 비핵화의 시한을 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언론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오만한 자세가 경제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중심축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나라 경제가 모두 꼬여버렸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서울시의 집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의 희망은 없어졌습니다.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4만 불 시대를 만들자는 것은 본인들이 말을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국민 수준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말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장하성이, 안보는 문정인이 망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주사파 중심 세력은 국정 전반에 대해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는 조국이 망치고 있습니다. 장차관이나 청와대의 수석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좌파 정권의 한계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이 시점에서 좀 더 중심을 잡고 애국 국민들의 힘든 삶과 분노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어려운 점을 대신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행동하지 않는 보수들이 많습니다. 이익을 위해서인지 소신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말로만 펜으로만 이야기하는 지금까지의 정당과 대한애국당은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현장에 다가가고 솔선수범을 함으로 인해 당원들과 시도당 위원장과 중앙당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태극기 집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 1일 대구 태극기 집회와 9월 8일 서울역 태극기 집회를 보면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많은 언론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태극기 집회 행진 시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건물을 다 지나칩니다. 프레스센터도 우리의 행진 경로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들도 대한애국당의 존재와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의 세력을 보여주는 것은 행동하는 우파 시민이 많아졌다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반대한민국, 반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좌파 독재 정권과 투쟁을 하지만 대국민 계몽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언론 방송이 제대로 보도를 해준다면 매일 생중계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이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소 현장으로 가고 당보를 배포하고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추석 민심이 심상치 않다. 추석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몇 배나 값이 오른 채소들이 잔뜩이고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피해를 보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큽니다.
대한애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고통받는 서민들과 미래를 그리지도 못하는 청년들의 절망,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대한애국당 지도부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국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통과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 대한애국당은 결연한 의지로 투쟁할 것.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입장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도 망하게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북한의 개방 문제와 친북 주사파 정권이 말하는 개방 문제는 질적으로 확연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 즉 미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철도, 가스, 도로 등 수백조가 비용으로 지출되게 됩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맷집이 북한에 그 정도로 퍼주고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미 FTA 재조정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내년 상반기에 여파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파고는 앞으로 계속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고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고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을 하자고 합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바로 광화문에 탄핵 때 거짓 촛불 집회처럼 동원된 촛불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구호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일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주한미군 철수를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입니다. 혼란을 틈타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키고 대한민국 우파 세력을 제거할 것입니다. 단순한 종전선언이 아닙니다. 종전선언 후에 대대적인 주한미군 철수 촛불 집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군에 대해서 양키 고음이라는 구호로 조롱할 것입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그들의 전략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우파를 괴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은 종전선언이나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크게 결연한 의지로 반대 투쟁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 구도로 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비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비준이 될 것입니다. 비준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망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셔야 합니다. 건국 직후에 심각한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대한애국당밖에 투쟁할 수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대한애국당만이 투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극기 집회 확장을 통해 일전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목숨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와 경제가 망하고 맙니다. 2018년 9월 10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